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공장제가 처음 시작된 1차 산업혁명부터 대량 생산체제가 도입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가 이뤄진 3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은 오랜 시간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제조업의 영광은 급격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의 두드러지는 하락세는 제조업의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한 30% 정도까지가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 그 비중은 줄어들어서 주요 선진국들은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딛고 제조업은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제조업. 우리 앞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꿀 거고 수준도 바꿀 거고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제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할까?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제조업 신르네상스의 문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은 다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앞에 펼쳐질 제조업의 놀라운 변화를 만나본다. 지난 1월 스위스의 소도시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다.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이 모여 세계 경제의 화두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그런데 46주년을 맞이한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선 창립 이래 처음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주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마치 쓰나미처럼 4차 산업혁명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금 세계에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핫 이슈로 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들과 융합된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ICT 기반의 생산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그 밖에 센서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ICT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서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생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통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지칭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설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상호 통신함으로써 생산 공정의 최적화 및 효율화가 구현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최근에 제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 그러나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흔들렸던 2008년, 독일, 스위스 등 제조업에 강한 국가들이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제조업의 힘은 다시금 주목받았다. 집 쫓겨나고 텐트 치고 살고 막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제일 적응을 잘하는 나라를 봤더니 독일이에요. 독일이 뭘 잘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강해요. 독일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앞선 독일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나라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미국, 일본, 심지어는 중국까지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추세에 발맞춰서 제조업 우리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다음 차원으로 우리도 가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락세를 딛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제조업.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제조업은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건설 중장비 종합센터. 이곳은 세계 최대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에 다양한 장비들을 공급받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현지화하고 고객사들에게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장비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내부에 장착된 센서들이다. 이 부분에 각 구성품마다 전부 다 센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개의 센서들이 장비 곳곳에 부착돼 있다. 가스를 이제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커다란 중장비 안에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숨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센서들은 각 현재의 그 장비가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춥게 되면 추운 걸 갖다가 이제 느껴야 되는데 느끼려면 사람 피부에 있는 각종 그 센서들이 감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옷을 더 입는다든가 어떠한 인풋 장치로서 센서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인풋을 받아서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ECM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장비에는 상태를 파악하는 센서들 외에 다른 장치도 부착돼 있다. 이 장치들은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수집한 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 트랜스미터 아니면 리시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송수신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한 모든 정보가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장비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개인용 컴퓨터 아니면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현재의 장비의 위치라든가 결함 유무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중장비 내에 부착된 센서들은 장비가 움직일 때마다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안테나를 통해 인공위성으로 전송돼 업체의 장비 관련 솔루션 시스템으로 보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비의 위치, 남아있는 연료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범위에서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으로 효율적인 장비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업체의 관리 시스템에서는 수백 대의 장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수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상 정보도 빠르게 감지한다. 장비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비 유지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 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해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은 운영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저희 회사 측에서도 사전에 부품 및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들은 만족하고 계십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 납기일이 있고 그 생산량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쓰게 되면은 그 현장이 멈추게 되는데 그러한 거를 예방함으로써 고객들도 저희 장비를 믿고 안심하면서 운용을 함으로써 고객사들도 자기의 그 생산량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고객 역시도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거친 작업 환경으로 인해 고장이 나더라도 즉시 수리받기 어려운 중장비의 특성상 장비 상태를 사전에 수시로 확인해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다.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수리 비용의 절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업체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장비를 제조할 때도 활용된다.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이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캐터필라와 같은 제조사의 경우는 장비를 생산, 유통만 담당을 하고 저희와 같은 딜러는 고객에게 장비를 공급한 이후에 현장의 정보를 입수를 받아서 다시 제조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시 제조사 입장에서는 각 대륙이나 각 딜러에 맞는 장비의 사양이나 특징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호 윈윈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제조업 강국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09년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제조업 부흥 계획을 세웠다. 미국 전역에 45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며 활발하게 전개된 이 계획은 현재 메이킹 인 아메리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도 2013년 산업 재흥 플랜을 세우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첨단 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의 부흥을 노리고 있다. 현재 관련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란 이름으로 공장혁명에 뛰어들었다. 이는 생산 공정부터 물류, 서비스까지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이 핵심이다. 세계 인류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제조업 혁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제조업을 앞세운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우리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축된 세계 경기 속에 우리나라의 제조업도 위기에 당면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략의 핵심은 2020년까지 10,0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프로세스, 이런 게 정보 시스템으로 다 커넥티드 돼 있으면은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커넥티드 공장, 연결된 공장으로 만들어주면은, 커넥티드 팩토리로 만들어주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 회사하고 협업이 쉬워집니다. 2014년 말부터 스마트 공장을 저희들이 보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15년 초까지 했던 기업들이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 1년 넘고 그러니까 성과를 측정을 해봤어요. 생산성이 30%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의 한 기업을 찾았다. 2007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을 시작한 이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주력 제품인 저압 차단기와 개폐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 라인에 걸쳐 완전 자동화가 구현돼 있다. 부품 공급부터 조립, 검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난 후 생산성이 더 향상됐다. 이 스마트 공장의 경우 완제품의 조명을 비춰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작업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차이가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최소화됐다.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제품을 포장하는 라인 역시 자동화돼 있다. 부착된 중량 감지 센서를 통해 포장재의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커다란 포장 로봇은 상자에 따라 품목별로 일정한 간격에 맞춰 제품을 포장한다.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작업이지만 이곳에선 자동화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제품을 이송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이송은 무인 운반차가 담당한다. 무인 운반차는 바닥의 녹색 선을 따라 공장 곳곳을 돌아다닌다. 프로그래밍된 명령에 맞춰 부품은 생산 라인으로, 완제품은 포장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공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생산성은 2배로 향상이 됐고 더불어 품질도 한 10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도, 그다음에 품질입니다. 자동화를 하면서 균일한 품질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10배 이상 개선이 됐고 또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그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진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효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장의 설비들은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제어, 분석되고 있다. 주문, 생산 계획, 자재 발주의 모든 과정도 수요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유연 생산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영업사원이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현장의 캐파, 어느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AP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납기를 적용해주고 현장에서는 그 납기에 맞게끔 수요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이뤄내고 이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든 독일의 경우 스마트 공장의 지향점이 더욱 명확하다.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꼽히는 독일의 전기 전자업체. 암베르크에 세워진 이들의 스마트 공장은 연간 1000여 종류의 제품을 1200만 개씩 생산해내고 있다. 모든 설비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돼 실시간으로 관리 제어되는 지능형 공장.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도 데이터를 바꿔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하나의 제품도 24시간 내에 출하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작업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 다른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다. 주방 가구를 생산하는 이 기업에선 가구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 고객의 주문에 맞는 맞춤형 가구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잘라놓은 부품에 바코드를 부착한다. 바코드는 고객의 정보가 들어있고 기계는 그 정보에 맞춰 부품을 조립한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구가 완성되는 것이다. 독일은 이처럼 제조 공정을 혁신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제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부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품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부품에 대한 이 원가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수요 측면에서 고객은 점점 더 까다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신한테 맞는 다양한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제품을 원하겠고 그러나 이제 이걸 맞출 수 있는 이 생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거에 이 자동화된 대량 생산 체계가 ICT 기술을 접목함에 따라서 유연한 생산, 수요의 변화나 거기에 따라서 아주 완전 조절될 수 있는 이런 생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맞춤형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생산 체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다. 바로 3D 프린팅이다. 최근 등장한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제품을 깎거나 찍어내는 것이 아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북미 최대의 튜닝카 박람회 세마 국제 모터쇼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업체는 고객 맞춤형 자동차를 목표로 올 하반기 판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도 대형 3D 프린팅 체험장이 들어섰다. 작품 전시부터 제품 홍보까지 3D 프린팅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는 40여 대의 3D 프린팅 장비들이 갖춰져 있다. 규모뿐 아니라 전문성 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3D 프린트를 활용한 신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조업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의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에는 금형이라는 작업이나 모국업을 했었는데 이 시제품 작업에 3D 프린터가 도입됨으로써 제조업들의 혁신적인 경비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3D 프린터를 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문과 맞춤형 설계까지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곳에 와서 시제품을 출력한다. 가상현실 영상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도 그중 하나다. 이 제품들은 요즘 최신 트렌드인 VR 360도 촬영을 하기 위한 리그를 제작한 겁니다. 시제품이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나사모까지 정확하게 정교하게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럽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7쪽만 부탁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뽑아주셔가지고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특히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의 한계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3D 프린팅은 이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제조 방안이 되어준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한두 대 정도만 생각했다가 10분의 1로 주니까 보시다시피 많은 7개 이상의 한 10개 정도 출력해 주신 것 같은데 엄청난 이득을 봤죠. 비용적인 부분에서.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고 강도도 좋고 깨끗하고 카메라를 달았을 때도 너무 잘 들어가고 정교하게 나사모까지 고정해서 더 강도를 높이고 튼튼하게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상품 가치로서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될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생산하는 개인 생산 시대로의 진입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메이커 운동이다. 메이커 운동이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즉 메이커들이 서로 제조 방법을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움직임을 뜻한다. 작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메이커 페어가 개최되기도 했다. The good news is that new tools and technologies are making the building of things easier than ever. There's a democratization of manufacturing that is potentially available because of technology. 메이커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도 생겨났다. 메이커 스페이스, 해커 스페이스 등으로 불리는 협업 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세워지는 장소도 방식도 자유로운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와 제작 장비를 공유하는 일종의 공방이라고 볼 수 있다. 메이커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며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 나간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다. 메이커 운동은 기존에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거를 직접 생산하거나 이렇게 출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더 확산되어지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메이커 운동이라는 자체가 제조업의 이 혁신,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근원이 될 수 있는 운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 최근 문을 연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용산 전자상가에 자리를 잡았다. 서울의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 외에도 메이커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탄생된 이 공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개방돼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커라면 누구나 찾아와 이용할 수 있다. 네, 여기는 서울시에서 장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장비 사용법에 관련된 기본 교육부터 장비 활용에 관련된 응용 교육까지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는 일반인 모두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곳에 오셔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만드실 수 있고 또 그것을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장비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하다. 이곳에도 일반인들이 쉽게 만나보기 힘든 고가의 장비들을 포함해 약 36종의 장비들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이 마련된 이유는 이 공간을 계획한 이들이 국내 최초의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원래 이 공간을 저희 업무 공간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타트업들을 같이 인큐베이팅 하면서 저희가 시제품 제작소도 조그맣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이 정도 수공구 이런 장비들을 구축을 하고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트업들의 항상 고민이 그런 기기들을 마음껏 자유로운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됐고. 앞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더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날 예정이라는 이들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업용 드론을 제조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이런 과정을 거쳐 만나게 됐다. 되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드론 스타트업의 성장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 매 순간이 도전과도 같았던 상황에서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다 보니 필수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값을 저희가 각자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거 외적으로 이제 이 스타트업, 특히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사업화 측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현재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의 목표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앞으로의 지원을 통해 제조 창업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동아리와의 협업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들은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전기차 해커톤을 맞아 대회에서 사용하게 될 키트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차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요. 이제 저희가 대학생들이 직접 저희는 차량을 만들 때에도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학생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없고 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동차를 만들음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한 이 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조성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협력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한국의 그 제조 창업의 그 박지성, 김연아를 만들어내서 그 후에 인원들이, 그 후에 인력들이, 그 후에 학생들, 지금 청소년들이 제조 창업에 더 관심을 갖고 제조 창업에 좀 더 참여를 해서 그 제조 창업의 생태계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을 위한 시도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만들어진 제조 서비스 테스트베드가 그것이다. 테스트베드에는 3D 프린터와 후가공 장비, 검사 장비 등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동화돼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량 생산에 앞서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공간이란 점은 동일하지만 스마트 공장의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 즉 미래 스마트 공장의 실험적 모델인 셈이다. 6대의 기계로 제품을 제작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통해 제작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창조 경제를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누구나 그 자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한 공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구동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프로타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검증이 끝나고 나면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소량의 어떤 초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공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장이라도 그런 자기 공장을 멈추고 그런 아이디어를 갖는 그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공장이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은 아마 처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테스트베드에서의 생산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형 가전, 사물 인터넷 단말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제품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포털 사이트로 신청을 받아 생산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되는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올해 중반기에 광주에 실제 제품 생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공장을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부산에 마찬가지로 크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새로운 제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의 진입 장벽이 낮춰진 만큼 앞으로 중요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별한 아이디어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국내의 한 스타트업. 사물 인터넷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특별한 제품 하나를 내놓았다.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단말기 위콘이다. 그전에는 저희가 사물 인터넷을 위한 이제 단말기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자이롭 센서, 위치 센서, 자기장 센서, 온도 센서 이런 센서들을 연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그런 센서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센서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들을 이제 서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전송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단말기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센서들을 연결해주는 장치와 네트워크 장치가 융합되어 있는 위콘은 과연 어디에 사용될까? 실제로
위콘이 사용되고 있다는 장소를 찾았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몇 개월 전 공장의 생산 설비에 위콘을 부착했다. 이유는 하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설비 안에 여러 센서들과 연결된 위콘은 기계가 작동될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 서버로 보내고 서버는 이를 분석해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작은 위콘 하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스마트 공장의 기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수기로 기록 관리해오던 생산에 필요한 설비 조건 등의 어떤 데이터들을 별도의 수기 기록 관리 없이 자동으로 보관, 데이터의 보관,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에서 발생되는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산력 향상과 또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 등을 미리 예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활용 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더욱 환영받는 것은 스마트 공장의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국내 제조업계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 고가의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 업체들에게 위콘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 플랫폼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 공장이라는 플랫폼들이 고도의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장비 하나에 설치하는데 몇십억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20억, 30억인데 그 돈을 이 공장을 바꾸는데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데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예산에 의해서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태인 거죠. 윈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게 현실적인 가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 이용을 할 때도 부담 없이, 그리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내 스마트 공장을 위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영세 기업을 위한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낮지만 설비의 상태를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무척 높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단지 업체의 이익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활용도가 높은 만큼 국내 제조업 전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에서도 이들이 개발한 스마트 공장 플랫폼은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업은 국내에서의 홍보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렸다. 그 결과 해외 기업들의 문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스타트업임에도 이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타트업들을 활발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 존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중요하니까 국내 대기업의 컨설팅 담당자가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략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던 기업 역시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일단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인력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시장 분석이라든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실제 저희 회사도 내부에 그러한 전문 인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에 있는 어떤 그런 전문 인력들 내지는 어떤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 필수인 만큼 기업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계 제조업 시장을 선도할 혁신의 기회는 우리의 제조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때 찾아올 수 있다. 과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라고 하면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협업을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현재 말하는 융합의 어떤 생태계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자원과 기술이 벽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한다고 하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제조업. 제조업 혁신 계획을 세워 차분히 실행해 나가고 메이커들이 지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지원하며 기업끼리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제조업 강국이자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커다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4차 산업의 기본적인 기술이 되어지는 기초기술에서는 아직 우리가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의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ICT 강국이자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접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이 그려낼 제조업의 새로운 미래.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의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달렸다.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다시 한번 부상하게 될 제조업의 청사진을 기대해 본다.